예, 안녕하세요. 김성조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런데 왜 영상을 자주 못 올렸나 하면 제가 집안 리모델링 하려고 한 4년을 기다렸습니다. 돈도 좀 모아야 되고 여기 굉장히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좀 했고 어떻게 할까 고민도 했고 이러다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제 방 구석에 이렇게 작게 한이 침대를 놓고 치료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제 식구들도 그렇고 제가 아시는 지인들도 집에 와서 침을 맞을 때 너무 어수선한 데서 이제 침을 맞다 보니까 미안했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갈 자리지만은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 저희 건물에 그 이렇게 이제 시에서 지정하지 않는 대로 돼 있다고 뭐 불법 건축물 이래가지고 이제 신고를 누가 해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이제 퍼밋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1년 반 만에 통과를 했어요. 굉장히 느리거든요. 한번 자료가 들어가면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제 검토 결과가 나오고 또 지적 상황이 나오면 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비싸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간에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제 이 두 개를 거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았는지 잘 안 걸리던 목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10일 고생을 했어요. 목에 이제 가래도 좀 나오고 이제 이런 식인데 거의 나은 것 같은데 완전히 떨어지질 않네요. 아무튼 이제 몸이 좀 피곤한 상태에서 제가 잘 몰랐는데 저랑 이 제가 만든 이 기업법을 만들도록 이제 영감도 주고 옆에서 조언도 해주신 분인데 제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참 불편하게 돼가지고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요즘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한번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자, 중국어로 한국어 공부 한국에서는 이제 방 그 편입 같은 데는 중국어로 굉장히 한자죠. 한자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기업법 수강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중국에서 정식으로 한의대를 졸업하셨어요. 중국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이분 당연히 중국어를 잘 하시겠죠.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 한의대를 가려면 편입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편입시험이 이 거의 그 대학 입시보다 더 어렵다 할 정도로 경쟁률도 치열하고 해야 되는 과정도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랑 연락이 된 많은 분들이 카나다로 또는 뭐 미국으로 이렇게 한의를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이제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를 제가 한 세 번째 봅니다.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한의대를 졸업하셔가지고 홍콩으로 가실 생각이 있으셔서 이제 한의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시험 준비를. 근데 이분은 이제 중국어를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의대들이 좀 문호를 조금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엄청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미국에 오시면은 크레딧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50에서 60%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캘리포니아에서 지정한 그 실습 과정이 있어요. 그것만 이제 거치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셔갖고 한 1년
1년 반 정도만 유학을 하시면 한의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정말 실력 있는 한의사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에 그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즘같이 한국에서도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천인 뭐 무슨 제도 해가지고 외국에서 유능한 사람들 막 끌어모으려고 국가가 애를 쓰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엔지니어 부분이긴 하지만 한의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자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중국에서 만약에 한의대를 정식 졸업한 분이면 당연히 한자 많이 알고 중국에서 한국보다 더 넓은 데서 많이 경험한 그런 경험들을 한국의 한의 산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한의 업계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어렵게 만들어서 막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봤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해서 특별하게 여기 나오신 분보다 더 잘한다 그런 건 못 봤어요. 개인적인 노력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시스템 자체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실력 차이 난다고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이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한의를 뜻을 펼칠 수 없어서 이제 중국으로 다시 나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홍콩으로.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문의해 오신 게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사지선다거든요, 시험이. 근데 이제 중국은 어떤 내과 그 병증의 두통이면 두통 뭐 이런 내과 증상에 따라서 그 변증 어떻게 할 거냐 증상과 변증과 그리고 어떤 방제를 쓸 건지를 그 구두로 설명을 해야 된대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러려면은 이 중의 내과에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대충 외우면 사지선단 대충 외워도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문의를 해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외울 방법이 없을까? 제가 자료를 한 페이지 받아보니 이게 전부 다 한자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심플리파이 이제 우리가 아는 전통 한의를 쓰는 게 아니고 한자를 쓰는 게 아니고 약식 한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뭐 외울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미지 기억법을 이제 이용해야 되는데 새로 다 만들기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둔 것과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을 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미국 한의대에서 배우는 교과서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와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했거나 또 아니면 뭐 그대로 갖고 왔거나 이렇겠죠.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게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만든 이미지 기억법은 캘리포니아를 이제 배운 걸 기준으로 했지만 충분히 사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든 이미지 기억법을 활용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샘플로 만들어서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분이 나머지를 하기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봤죠. 자, 먼저 제가 그 캘리포니아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미지 기억법을 이용해서 뭔가를 외우고자 할 때 컨셉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내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기는 병증이잖아요. 그거를 뭐로 할까 하다가 요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는 이제 대륙을 향한 호랑이 이제 이게 기상이 있는 표하는 호랑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호랑이의 이게 등뼈고 이쪽에 배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쪽에 뭐 소변 항문, 소대변 보는 부분이 승식기 부분이 여기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 호랑이를 컨셉 이미지로 하게 됐어요. 이 컨셉 이미지가 이제 호랑이니까 호랑이를 이렇게 바꿔보면 이게 남한이잖아요. 남한의 요 관광 지도를 이용하면
이미지를 구할 수 있겠다. 왜냐면 병증에 따른 이미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컨셉 이미지를 한반도가 대륙을 향한 호랑이다. 그 호랑이를 인체의 내부로 이제 변경을 하자. 그리고 남한의 관광지도를 이용해서 유명한 관광지를 하나하나 병증에 따른 이미지로 모으자 이렇게 했죠. 그냥 막연하게 이미지를 구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사례는 할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호랑이를 우리 내부 자료를 쓰기로 했으니까 호랑이를 해부해야죠. 그래서 두통은 어디로 할까? 우리 남한 중에서 북한이 우리 남한에게는 두통거리잖아요. 그래서 판문점 이쪽을 두통에 관련한 거 머리 쪽이죠. 그런 쪽을 이용하자. 그리고 이쪽 인천 강화도는 부인과와 소아과로 하자. 부인과 그다음에 이쪽은 소아과 이렇게 했어요. 뭐 호랑이 배라고 이제 제가 상상을 한 거죠. 이쪽을. 그다음에 이쪽은 중간 부분인데 요거는 그 위 관련한 거. 위장 문제, 소화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그 태백산맥이니까 뼈 관련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부산은 쪽 정신 잃는 거, 혼절하는 거, 뭐 이런 거로 했고, 제주도는 피부병, 울릉도는 저걸 했어요. 울릉도는 그 눈, 코, 입, 오규에 관련된 거로 했고, 서울은 너무 정신이 없죠. 나서 정신병 관련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남한의 지도를 내부의 내과에 적응할 수 있게 분류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진짜입니다. 자,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이에요. 그게 진단명이잖아요. 그죠? 진단명에 따라서 어떤 혈자를 쓸 거냐를 외울 건데 일단 이미지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이미지를 그냥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진단명을 먼저 써요. 두통에 관련된 거 한이 그 내과 책에 나오는 거 보면 두통, 면통, 구안화사 이게 주로 얼굴에 관련된 두통, 면통 이런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판문점 쪽에서 이렇게 봤더니 한 3개 정도 돼요. 그리고 이미지로 구할 거는 이제 후보자로 판문점, 뭐 땅굴, 도끼 만행 사건, 뭐 임진각, 망향단인가 뭐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강화도를 제가 부인과를 했어요. 부인과를 했으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월경부조, 통경, 그다음에 폐경, 북루, 대하, 음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요건 뭘 나열을 해요. 그리고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강화도는 강화산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광화다리 교가 있고 첨성단 있겠고 제 나름대로 강화도를 보고 이미지를 선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 진단명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맞을 것 같은 이미지들을 이제 선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해보면 한국 전체를 관광하는 기분이 들기도 재밌기도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죠. 제주도는 제주도에 뭐 피부 관련한 것들 여기 있죠. 자,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부산은 이제 혼절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죠. 이게 모슬포, 여기 풍진, 여기 제주도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명을 쭉 나열을 해요. 이건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대상 포진이 뭔지 알아야 될 거고 뭐 이런 거를 항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침자를 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그 이미지들을 하나씩 공부하시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쵸? 컨셉 이미지 했죠? 자, 컨셉 이미지를 했고 그 컨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우고자 하는
큰 굵직굵직한 파트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세세한 진단명에 따른 이미지를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자,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혈자를 외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 아시죠? 제주도 그러면 피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그러면 제주도입니다. 자, 대상포진의 이미지를 제가 성산포로 했어요. 왜 성산포로 했냐?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유명한 곳이어서 연결한 겁니다. 자, 대상포진 성산포 이렇게 이미지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성산포입니다. 자, 성산포를 치료하는 침 놓는 방법이 삼능침을 사용하고 점자 치료를 합니다. 피를 살짝 내는데 이게 대상포진에 걸린 피부 부위라 그러면은 그 피부의 머리 부분과 끝 부분, 피부의 상처 부분 닿지 않지만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피를 살짝 내서 이제 이렇게 고쳐간다. 이제 이거예요. 잘 보세요. 삼능침을 쓰고 점자 치료를 해가지고 피부 앞부분에 머리 부분과 뒷부분에다가 점자 치료를 시켜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혈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잘 보세요. 자, 여기를 이렇게 바라본 거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세요. 누군가가 어느 벤치에다가 이렇게 배낭을 놨다는데 배낭 꼭대기, 꼭지예요. 꼭지. 자,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의자가 있는데 어떤 뭐 대충 놓은 것 같죠? 대충입니다. 자, 벤치에 그다음에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혈해라고 합시다. 혈해, 바다 해자를 이용한 거죠. 혈해. 그다음에 이 울타리를 양능천이라고 하세요. 양능천. 그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성산포가 위중이에요. 자, 위쪽에 위중 뭐 한 글자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위중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꼭지, 대충, 혈해, 양능천, 위중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캘리포니아에서 볼 때는 한글로 보기 때문에 이게 답에 보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는 분들이 첫 글자를 따갖고 막 외웁니다. 근데 저는 안 하고 이렇게 아예 그냥 이름을 외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험 보러 들어가면 사지선다에서는 이게 그냥 보여요. 팍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르면 되고 만약에 NCC를 보시는 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 번호를 쓰면 너무 헷갈리니까 이름하고 영어명을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걸 꼭 외우세요. 그러면 NCC 시험 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위중은 뭐죠? 방광경 40이죠. 자, 양능천은요. 담경 가브레더 34고요. 혈해는요. 스토마크 10번이죠. 그 다음에 태충은요. 간경입니다. liver 3고요. 그 다음에 곡지는요. 폐경의 lung 11이죠. 맞나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이름으로 외우는 게 훨씬 쉬워요. 그냥 이 번호를 외우면 무진장 헷갈리거든요. NCC를 곧바로 영어로 공부하신 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시험 보시는 거 보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걸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조금 전에 한 걸 갖다가 한번 해보실까요? 뭐가 보이세요? 어디 보이세요? 여기 뭐였죠? 여기 배낭 꼭지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벤치 여기에 태충이 보이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었죠. 울타리에도 뭐야? 양능천. 그 다음에요 이 바다는요. 바다 해가 들어간 혈해. 여기 성산포 위에 위중 이렇게 되죠. 이게 혈자리 5개예요. 대상포진에 시험에 무조건 나오다시피 하는 겁니다. 거기 요즘은 뭐 자주 보지만 옛날에는 1년에 2번 정도 봤을 때 거기 격회마다 매번 나오는 게 이제 대상포진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은 어떻게 돼요? 삼능침 쓴다죠. 삼능침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피를 살짝 내죠. 점자 치료를 하죠. 그 다음에 어디다 넣어요? 머리와 상처 부위의 머리 부분과 끝 부분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그럼 대상포진에 대해서 침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문제없이 맞출 수가 있겠죠.
이거 굉장히 빨리 맞출 수가 있어요. 특히나 사지선다 같은 경우는 거의 생각할 필요 없이 탁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저한테 문의해 주신 그 분은 문제가 이거예요.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자, 중풍 그러면 저는 이제 중풍이 한국이랑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다른지 몰랐지만, 자, 이렇게 됩니다. 중풍을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외워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중국에서는 중풍 그러면 이제 나누기를 중경락, 경락에 문제가 된 거, 중장부, 장부가 문제가 된 거, 그다음에 이게 회복기죠. 회복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세 개로 분류를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경락에 따라서 증상이 풍담, 입락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풍양, 상요, 음허, 풍동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이건 네 개로, 세 개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게 치료 방법인데, 치료 방법은 이 변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풍이 들어가면 거풍, 풍 없애야 되겠죠. 담이 있으니까 담을 없애야 되고 화담시키고, 경락으로 이 중풍이 들어오니까 경락이 통하도록 하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치료 방법은 변증만 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제가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이 방제를 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공부를 하나 봐요. 결국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 이 중풍을 어떻게 나누냐 크게, 그 다음에 각 그 증상별로 좀 세세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방제를 외워야 됩니다. 이 세 줄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이제 이게 고민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한 거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봅시다. 이게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아까 했던 내과에 따른 중풍 했던 방법입니다. 중풍은 제가 여기 그 석굴암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석굴암은 신라 시대 때 만들어져서 거의 1000년 동안 몰랐어요. 다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거를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발굴해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복구를 합니다. 이제 그 사진을 찾아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저희가 배운 거는 중풍을 이렇게 나눠요. 폐증, 그 다음에 탈증, 크게 나눠서 탈증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게 두 개가 기본이에요. 폐증이냐 탈증이냐. 그리고 나머지는 그 증상이 추가되는 것에서 경락 중풍이 있고 뭐 있는데, 경락에 어디로 들어왔냐에 따라서 조금 증상이 다른 거 빼놓고는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폐증과 탈증을 나눠갖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혈자리를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 여기 그 폐증 기본 혈자리가 있어요. 시험은 기본 혈자리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이 설광프로도 나오진 하지만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이 그림에다서 여기 백회, 수국, 풍룡, 용천, 태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충 하고 12정렬까지 이렇게 놔둡니다. 그럼 이게 써두시면은 눈에 보여요. 왜냐면 저희 캘리포니아는 이거를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기만 하면은 사진첩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험 때 되면 다 보입니다. 그다음에 하강 빙표할 때는 이쪽 일본 뭐가 되나요? 순서가 되나요? 뭐가 나요? 일본 공무원이죠. 그런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설강 불어일 때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애들이 요 혈자리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워둡니다. 그다음에 탈증, 얘도 시험에 잘 나와요. 기본 혈자리, 신궐, 기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외워요. 그다음에 얘들은 잘 안 나왔어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 중풍이라고 하는 혈자리, 치료 혈자리를 저는 이 석굴암 그림에다 붙여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나면은 잘 안 까먹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요거를 말씀드렸던 이 여기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좀 다르죠? 폐증, 탈증이 아니라
경락과 장부로 나누고 뭐 회복기인가 뭐 이렇게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때 앞에서 봤던 그림인데 혈자리는 다 지우고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중풍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죠? 자, 석굴암이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세 개로 나눴죠. 중경락이냐, 중장부냐, 회복기냐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이 그림을 모아둔 거를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 그림은 중경락으로 쓸 거고, 얘는 중장부로 쓸 거고, 얘는 회복기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지만 이렇게 나눈 순간에 머릿속에서는 분리가 돼요. 잘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요거를 분류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미지에다가 박았어요. 요거를, 그죠? 요거를 지금 우리 그림으로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색깔을 바꿔서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서 이 중경락 그림을 작게 또 보는 거예요. 풍담, 입락 이렇게 되죠. 풍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그림 읽고, 풍양상류 위로 올라가는 거죠. 풍양상류, 그 다음에 여기는 음어, 풍동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하나, 둘, 세 개 됐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할당만 하면 이제 그림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그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할 차례가 뭐죠? 자, 요거 했죠? 요거 했고, 세 개 했고요. 이제 방제 이름을 붙이면 되는데, 방제는 이름을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모르는 걸 외울 수는 없어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쓰는 거다. 파란색으로. 자, 풍당 임락이라는 게 있었죠. 그건 진방, 백, 환자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천마, 구둥음, 진간, 식풍탕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그림에다 하면은 이 색깔이 다른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순서대로 외우시면은 됩니다. 해보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요거를 그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난다고 여기다가 앞에서 봤던 이 테이블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여기는 아까 뭐 세 개가 있었죠. 예? 풍담이 입락하고 여기는요 또 위로 상요하죠. 풍담 상요가 있었죠. 풍양 상요가 있었고 얘는 음어 풍동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하나 둘 셋 네 개인가 돼요. 네 개인가 돼. 여기 네 개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그다음에 여기도 뭐 두 개, 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그림, 이 한자라 가지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 좀 하고 나면은 여기다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자, 그럼 되시나요? 이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어차피 시험 공부하실 때 이거를 몇 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한 번에 볼 수 없어요. 수번 봐야 되죠. 그럴 때 이미지 기억법을 써서 여기다가 붙여버리면은 한 번만 하시면은 그 반복되는 시간을 거의 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활용해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그분에게는 이 아이디어를 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나머지 것에 대해서도 활용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요. 다른 분들도 제가 했던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험에는 직방입니다. 그 사지선다 할 때는 거의 뭐 그냥 찍으면 답이 딱딱 나올 정도예요. 저랑 기억법 공부하신 분들 캘리포니아에서 5시간 보통 시험 보거든요. 200문제. 근데 이거 찬찬히 따라오신 분들은 거의 다 3시간 이내에 다 푸셨습니다. 제일 빠르신 분이 2시간 정도에 다 찍고 나오는 거 툭툭툭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이게 한의뿐만이 아니라 양방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다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억법에 양방 응용하는 방법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외우면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나이에 또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당연히 하셔야죠. 그 용어의
이해도 못하면은 안 되니까 외우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빼놓고는 좋으니까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